세종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 인문계열 B형 문제 보겠습니다. B형 문제에서는 경제적 인간과 호혜적 인간이라는 큰 주제를 토대로 해서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에서 드러나는 인간 유형을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분류하거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문제 2번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데 이기성과 호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선택한 뒤 나머지 한 입장을 비판하거라 하는 전통적인 세종대 유형을 그대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을 요약하고 두 그룹으로 분류한 후 그 그룹의 관점을 기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두 문단 정도 작성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첫 문단에서는 가나다라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요약하신 뒤 두 번째는 분류에 따라서 서술하시면 될 것이고, 가나다라를 순차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유기적 연결은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의 제시문을 기계적으로 요약하시면 될 것이고, 제시문 가에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가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결국 행복과 효용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경쟁의 입장을, 제시문 나에서는 공유자원을 이기적인 개인들이 경쟁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공유주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출제되는 주제인 만큼 혹시 이 개념이 낯선 학생은 배경지식에 탑재된 게임 이론을 한번 들어두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다에서는 선에는 선, 악에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상대를 응징하는 호혜적 인간이 소개되어 있는 만큼 가나와는 상반된 입장일 것이고, 제시문 라에서는 관광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상대적인 약자인 현지 주민을 배려하는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는 공정여행의 개념이 들어있는 만큼 다와라가 묶일 것이고 가와나가 묶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와나는 이기적 인간, 합리적인 경쟁이 최대의 효용이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묶인다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될 것이고, 다와라는 호혜적 인간 공생의 모색 그리고 공정성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호모 리시프로칸으로 묶이게 될 것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분류한 두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한 후 그 관점의 제시문을 논거로 다른 관점의 제시문을 비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도입의 문단, 그리고 이건 짧게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그리고 라에 대해서 먼저 경쟁을 선택했을 경우 비판하는 그러한 글을 각각 400자에서 800자 그리고 도입 200자, 매듭 200자 이런 정도 구성을 한다. 전체적인 분량의 감각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고, 일단 경쟁의 입장을 택했을 때, 즉 이기성에 기초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싶을 때 인간의 이기적 본성으로 실리적 행위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이것이 결코 사회적으로도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함으로써 행복과 사회적 효용이 오히려 증진된다. 이러한 도입을 토대로 해서 결국 애덤 스미스 얘기가 되는 거겠죠. 제시문 다에서는 공생을 모색하는 호혜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실험 자체가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지 못하도록 고안된 실험이다. 이러한 비판의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소유권이 일단 제3자의 자원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만큼 결국 내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험자가 불공정한 배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돈이 나가는 거라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지만, 내 돈은 나가지 않고 상대가 돈을 뺏기는 것에 고소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실제 자신의 돈이 지출되거나 그리고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10억에 1000만 원을 상대가 제안했다면 아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경우, 자신이 거부한 액수를 내야 되는 경우라면 단 1원이라도 내 돈을 내기 싫은 심리에 따라서 거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식의 실험의 허점이 드러나는 만큼 이익의 독점성이 보장되는 공유주의 경우와 전혀 상황이 다르다. 공유주의 경우에는 이익을 자신이 독점할 수 있는 만큼 이에 타산적인 결정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감정적 결정을 하게 된다. 왜? 자신의 손해가 실제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가 이익을 보는 것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이기적 욕망 때문에 비합리적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나를 활용해서 다를 비판해 주셔야 될 것이고,
제시문화에서는 공정여행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현지 주민들, 사회적 약자인 그들에게 배려를 통한 여행을 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사회적 효용 증진이 어렵다는 그러한 한계를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여행자가 일정한 경비, 즉 돈은 다 내놓고 충분한 효용을 얻지 못한다면 그 상품의 구매력이 떨어질 것이고, 정부는 이에 따라서 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서 인위적인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기존 여행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조금을 준다는 자체가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여행에 있어서는 높은 효용을 보이는 여행 상품이 암표 등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볼 때 인간은 이기적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존재이지 억지로 공정여행을 하라고 해서 이것을 찾아다니는 존재는 아니다. 이런 식의 비판 역시 가능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이기적 인간을 전제로 해서 매듭서술 간단하게 해주시고 시험장에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의 최후통첩 실험의 한계와 라의 공정여행이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 부족을 종합해본다면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그러한 이기적 존재이며, 이러한 경우 공동체 전체의 이익도 역시 증진되는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매듭으로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서술 과정에서 먼저 도입을 쓴다. 한 200자, 150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비판 대상의 제시문을 명확하게 언급을 하신 뒤, 그리고 무엇을 활용해서 비판한다, 나와 그리고 가를 활용해서 비판한다, 각각 400에서 400 그리고 매듭 200 정도의 그런 분량한 배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호혜성을 기초로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도 인간은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존재는 아니다. 이 경우 경쟁과 배타성이라는 것이 생겨서 자신의 이익 실현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간은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러한 이성적 존재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공감 혹은 배려심, 이런 것들이 기본적 요소들이 작용함으로써 공정성과 공생을 고려하는 인간의 호혜성을 무시할 수 없다. 누구나 사회적 약자를 봤을 때 동정심을 갖는 이러한 공감의 능력,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 능력 못지않게 하나의 본성을 이루는 부분이다. 이러한 식의 도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제시문 가에서는 대리 줄 세우기나 암표 거래 행위가 시장을 통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지 않는 편법이나 불법에 불과한 것이다. 연극을 좋아하지만 남 대신 줄을 서야만 하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의 박탈감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 논리만으로 사람을 대하는 비윤리성을 내포하고 있고, 나아가서 한편은 입장권의 거품 가격을 형성함으로써 재화의 효율적 분배마저 방해하게 된다. 3과 4에는 경제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사회관계, 문화, 환경, 인간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조망할 때 우리가 인간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다에서 최후통첩 이론은 이러한 점을 시사하고 있고, 실제 암표 현장에서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암표를 견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은 경제 논리만을 지나치게 극단화한 모델에 불과하다. 제시문 가에서는 공유주의 비극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타인의 눈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지나치게 자신만의 이득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탕수육의 경우도 거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며, 공동음식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그 접시를 들고 혼자 먹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로 배려하면서 나누어 먹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실제 현실 사례에서 공동어장, 이런 경우 어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면서 관리하는 등의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는 경우, 즉 상대 행동이 지나치는 경우 인간은 상호 경계라고 약자를 위해 자신의 손해도 일부 감수하는 이런 호혜적 성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만큼 현실에서 극단적인 공유주의 비극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즉 결국 이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가에서 말하는 지나친 경제성의 논리, 그리고 나에서 말하는 공유주의 비극 등은
대신은 다와 그리고 다라를 봤을 때 비현실적이며 비윤리적이고 실제 인간 삶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식의 반박 전개를 역시 400자 곱하기 2개 그리고 각각의 제시문 입장을 명확하게 언급하신 뒤 무엇을 통해서 반박한다는 사실도 답안지에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매듭 부분에서는 시장거래를 통한 재화의 효율적 배분은 일방적인 경제 논리이고 제시문이 주장하는 공유주의 비극도 인간의 호혜적 성향 때문에 상호 견제와 양보 속에서 실제로는 그다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등 인간과 사회의 다양성을 경제 논리만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사회 전체에 대한 포괄적 시야를 결여하게 됐고 사회 전체 현상을 해석할 수도 없다. 이러한 식의 매듭이 역시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정해보겠습니다. 대학 공개 답안입니다. 1번입니다. 제시문 가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가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모두의 행복과 사회적 효용을 증진시킨다고 본다. 나는 소유권이 불명확한 공유자원을 이기적인 개인들이 경쟁적으로 소비하는 현상에 대해 말한다. 다는 자원분배 상황에서 선에는 선으로 대응하고 악에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상대를 응징하는 호혜적 인간에 대해 기술한다. 라는 관광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는 공정여행을 주장한다. 가와 나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고 경제행위에서도 합리적 사고를 통해 최대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다와라는 인간을 호혜적 존재로 보고 경제행위에서도 전체가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여 상호협조하고 공정성을 추구하는 호모 리시프로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400자 분량의 대학 답안입니다. 전체적으로 2개의 단락을 제시하고 있고 앞부분은 기계적 요약, 후반부는 둘둘씩 묶어서 핵심적인 관점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먼저 이기성에 주목한 경우입니다.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지닌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 실리적 행위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모두의 행복과 사회적 효용을 증진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손해를 감수하고 전체의 공생을 모색하는 호혜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다와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공정여행을 옹호하는 라는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다는 제휴통첩 실험을 통해 인간이 호혜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실험은 나의 경우와 달리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지 못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호혜성을 입증할 수 없다. 제휴통첩 실험은 공유주의 비극처럼 소유권이 불명확한 자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해당 자원을 선점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제한하고 쌍방이 합의하지 못하면 해당 자원이 몰수된다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 이 추가 조건은 피험자가 불공정한 배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 사고를 통한 실리적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이므로 만약 그러한 조건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이에 타산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경제행위에서도 공생을 모색한다고 주장하는 다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라는 공정여행이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여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여행은 경제행위를 통한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되는 것이 허용되고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에게 제어가 할당되므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이득을 보고 행복해진다. 이 같은 자유시장 거래는 재화의 효율성도 높여주게 된다. 자유시장의 그러한 거래는 재화의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라의 공정여행은 자유시장 거래로 볼 수 없다. 공정여행은 여행자가 일정한 경비를 지불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 어렵게 하므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공정여행은 자유주의 시장 원리에 어긋나고 재화의 효율적 분배를 통한 사회적 효용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기존의 여행 상품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자유시장 원리에 부합하여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 이와 같이 다의 제휴통첩 실험은 인간이 호혜적 존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고 라의 공정여행은 인간의 경제행위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이기적 존재이며 모든 거래는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기성에 기초한 답안이고 문제 2번 중에서 호혜성에 기초한 그러한 답안의 전개입니다. 인간은 경제활동을 통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지만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을 고려하고 타인의 이해나 사회 전체의 이득을 도외시한다면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모두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경제행위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공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는 대신 줄 세우기나 암표 거래 행위가 시장을 통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장 거래는 라에서 말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어렵다. 돈이 있는 사람은 줄을 서지 않고도 편안하게 연극을 관람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남 대신 줄을 설 수는 있어도 연극을 관람할 수는 없다. 또한 암표는 입장권의 가격을 상승시켜 가난한 이들이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는 인간의 삶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으나 사회관계, 문화, 환경, 인간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리 줄 서기나 암표 거래는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서로를 성장시키는 상생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재심은 나는 소유권이 불명확한 공유자원의 경우에 자기 몫을 더 많이 챙기려는 사람들의 이기적 성향 때문에 훨씬 빨리 고갈되는 공유주의 비극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자원 배분에 있어 인간은 이기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다에서 보여주듯 타인이 지나친 이득을 챙기지 못하게 경계하거나 응징하는 호혜적 성향을 발휘하기도 한다. 무법적 경쟁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상호 견제나 일정한 규칙의 제정을 통해 공정성을 도모한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공감의 능력을 인간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탕수육을 함께 먹는 경우도 일정한 규칙을 통해 공정하게 배분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촌스러운 얘기가 될 것입니다. 탕수육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상호 배려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배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다에서 밝힌 인간의 호혜적 성향은 현실에서 공유주의 비극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쉽게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가히 시장거래를 통한 재화의 효율적 배분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며 나의 공유주의 비극은 인간의 호혜적 성향 때문에 실제로는 발생하기 힘들다. 모두의 행복 증진과 사회적 효용의 증가를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며 개인의 경제적 이득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대학 공개 답안입니다. 설명 마칩니다.